김건희가 총선을 출마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이 수면 위로 오르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로 출마하면 어떨까라는 말이 나왔으며 다시 강남으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당내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힐러리 프로젝트. 힐러리를 롤모델로 삼으며 한국의 힐러리가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즈음부터 찾았던 김건희의 고궁방문은 단순히 관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걸까요?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보다 더한 김건희.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5일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예고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 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로 2층에 있는 망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이 있는 건천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천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천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천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있는 곤영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영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있는 명성황후의 침소로 지난 1895년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비극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데 닫혀있던 곤영합 방문을 열고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동석자 없이 약 10분 동안 단둘이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022년 단 한 차례도 고궁을 찾은 적 없던 김건희 씨는 2023년 1월부터 갑자기 고궁을 찾는 횟수가 늘기 시작해 같은 해에만 모두 5번이나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단순 관람 목적의 방문이어서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 씨가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남성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용석 선임행정관, 지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 옆은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휴궁일이었던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근정전을 비공개로 방문해 어좌, 즉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밖에. 국보 223호인 근정전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역대 대통령 중 근정전 안까지 들어와 어좌에 앉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차담회에 이어 김건희 씨가 또 한 번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붉은 칠에 황금 장식이 더해진 근정전 어좌는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네. 슬리퍼 신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상황이 기억이 되는. 정용석 사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당시 측면을 이용하여 어좌에 올랐고 경호 직원이 보좌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측면을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네.
김 씨가 근정전에 방문한 건 외교 행사 사전 답사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실 일지엔 김건희 씨를 VIP로 표기했고 근정전과 경회로 등에 약 2시간 가까이 머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이런 식으로 11차례 종묘와 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시대 유적을 찾아 차담회 등 특혜를 누렸다며 왕처럼 궁궐을 이용하면서 권한 남용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런 문화유산을 보고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권력 의지 때문인 게 아닌가. 김건희가 한창 종묘라든지 이런 데를 막 방문했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총선 전이었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혹시 내 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광주에 출마하는 거 뭐 어떻게 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직접 권력을 잡겠다는 발상. 광주? 왜 광주냐? 라고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김건희가 여사가 광주 비엔나레를 갔다 왔다.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떨까, 공천이 되면 어떨까.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순간 다 말을 잃었대요. 아니, 갈수록 들어보니까 진심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내가 이제 배우자면 뭐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서 공천을 하게 했고, 김태우는 저 파이팅도 있고 거기 좀 김태우를 좀 뛸 수 있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했던 공천인데 완전 참패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당 지지율도 한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잠시 회복됐던 지지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무리하게 사면한 후 밀어붙였다가 결국 보궐선거에 참패한 겁니다. 그때는 김기현 지도부가 와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에서 불러 모아서 만찬을 했었던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처음에 김태우를 심어가지고 위로하는 파티를 해놓고 근데 이번에 김건희를 해볼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문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모 단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유사한 문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사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롤 모델을 누구로 삼을 거냐? 상부에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선호도가 강했고, Let's make history together. Thank you and God bless you. 대통령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권력 중심에 서려 했던 힐러리. 힐러리 여사가 국무장관도 하고 결국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 마음속엔 이런 것이 있었겠죠. 내가 윤석열, 내 남편보다 훨씬 정무적인 판단이 내가 더 뛰어난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를 따르는 그 측근 몇몇이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거대로 좀 여러 가지 행보란 메시지를 내려고 했었다. 광주는 좀 포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강남을 해볼까? 라는 얘기까지도 당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에 여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당은 난리가 나고, 이게 진짜 힐러리 프로젝트다. 이제 김 여사는 뭔가 자신이 나서서 뭔가 활동을 하면 자신에 대한 이 비호감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디오백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다시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만약 김건희가 공천을 받아서 강남으로 받게 돼서 배지를 달게 됐다면 친윤이 아니라 그냥 친건희 라인들이 다 포진하게 있고, 그때 당시 도이치모터스 특검 수사 법안이라든지 또 충분히 바꾸는 것도 충분히 쉬웠겠죠. 최고 권력을 꿈꿨던 김건희. 하지만 오래 쌓여온 리스크는
일순간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수사 범위가 16개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혹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규정됐던 범죄들,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부터 좀 매듭을 짚고 가는 게 맞겠다. 나토 회담 뒤 국빈 순방. 폴란드에 도착을 한 뒤에 국무위원들이 잠깐 이제 뭐 짐 풀고 그런 휴식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불러 모은 장소로 다들 집합을 했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뭐 혼내려고 이러나? 이게 좀 성과가 미미한가? 이제 좀 긴장해서 다시 이제 그 풀렀던 그 넥타이를 다시 매고 갔더니 이제 다른 그 참모들도 이제 여럿 있었는데 대통령이 약간 목을 풀면서 말하려던 찰나에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대통령이 발언하는데 지각을 하는 건가? 다들 딱 일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 씨가 나타나서 일장 훈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지 쫙 늘어놓으면서 또 대통령은 같이 듣고만 있으니까 참모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또 그 한 발언도 경악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 이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한번 또 이렇게 모이죠. 그 회의 끝나고도 이제 주변에 야, 그 복장 내가 본 게 맞냐 이런 얘기 한 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다들 나도 충격적이었어 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위세가 대단하고 느꼈던 게 김건희 여사가 그 나토 순방 당시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만을 위한 접견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호텔이 아니고 대통령이 문 호텔이니까 뭐 1박에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이 존재했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무슨 이유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부인은 누구를 왜 만나야 했을까?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순방 수첩이라는 게 외교부에서 만들거든요. 모든 그 순방 일정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순방 수첩에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접견실이라고 하면 외빈의 방문이 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접견실이 설치된 공간들을 보면요. 대통령 숙소가 있는 층이거나 또는 CP라고 해서 의정과 경호를 총지휘하는 장소를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접견실이 아닌 거죠. 이런 공간엔 접견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사적인 행동을 위해서 접견실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명품 쇼핑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의 한 언론 매체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이던 김 여사가 명품 매장 5곳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2023년 7월일 리투아니아 방문이고 8월 그리고 9월쯤에 이제 한국에서 많은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접견실이 설치됩니다. 이유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보건대 리투아니아 방문권과 유사 용도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죠. 이것도 취임 초기에 가까운 시기였던 것 같은데 참모들이 순방을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순방이라는 게 정상 간의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의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비밀스럽게 계속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건희 씨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방금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서 하나 올리셨죠? 보고서 다음부터는 2개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고압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통령을 위한 보고용이다. 오히려 그 여사한테 보고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계속 이제 충돌음이 좀 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여사 쪽에서 한 워딩이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이 2개인 거 모르십니까? 태양이 2개니까 보고서를 2개 만들라. 이건 뭐 김건희 씨가 어느 일정 영역에서는 대통령보다 뭐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통치행위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실제 외교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의 위치와 본인의 위치를 헷갈려 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이 맥을 같이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건희 앞에만 가면 사법부가 쪼그라들어요. 영장 청구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김건희 앞에서 굉장히 아주 희한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면 김건희가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와, 저희 거기 간 저희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그 친구 연 끊으세요. 그거 어디라고 갑니까? 아이고. 그래서 가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윤석열은 요리를 하고 있고 뭐 김치찌개 끓이거나 하고 있고 김건희가 나와서 계속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랑. 요즘 법 적용 힘드시죠? 아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병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대법원에서 정말 확고하게 굳어진 판례들을 완전히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이따가 하나하나 다 그런 살펴볼 거거든요. 겁니다. 이런 게 왜 김건희 관련된 사건에서만 나오는가? 그런 걸 추적하다 보면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인성이 저희 동기인데 저 되게 존재감 없는 동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판결이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김건희만 봐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윤석열도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게 무죄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 이준석, 오세훈 그 저 정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을 전부 다 면죄부를 주는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판결인 거예요. 우인성의 지금 이 판결이 왜 저렇게까지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어제 김건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큐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김건희가 서울 강남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였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힐러리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실제 문건과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총선 전이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광주에 출마하는 거 뭐 어떻게 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김건희가 광주 비엔날레를 갔다 왔다.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았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순간 다 말을 잃었대요. 그 문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사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롤 모델을 누구로 삼을 거냐. 힐러리 여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광주는 좀 포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강남을 해볼까? 라는 얘기까지도 당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여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당은 난리가 나고 이게 진짜 힐러리 프로젝트다.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디오백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다시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와, 이건 진짜 사실 좀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원래 준비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하고 그렇게 삐낀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제 JTBC 특집 다큐 김건희 플랜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총선 전이었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혹시 우리 부인이 광주에 출마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깜짝 놀라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윤석열은 정말 진심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광주에서 나갈 생각을 했지? 알아봤더니 광주 비엔날레 가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환대를 받아서 광주라면 내가 나가도 될 것도 같다. 게다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비호감인 거지 내가 나타나서 직접 그들하고 스킨십을 하기만 하면 그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고 김건희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서서 활동을 하면 자신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극강의 자신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광주 출마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게끔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그 가을 2023년 가을인가 그때부터 그 디올백이 막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었고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비호감이 막 극에 달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김건희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허황된 생각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그래 광주는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광주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강남에만 나가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강남은 괜찮겠다. 광주는 좀 미친 소리였는데 우리가 봐도 강남은 괜찮다라면서 김건희 중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보고서까지 만들었고 실제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윤석열의 그 실록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 시리즈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현일훈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자인데 현일훈 기자는 사실 제가 옛날에 변협에서 수석 대변인하고 그럴 때 친하게 지냈던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초창기 때 그 처음에 이제 기자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서 잘 알았는데 되게 이 기사를 열심히 취재하면서 썼던 사람인데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현일훈 기자가 나 진짜 김건희 국회의원 만들기 특히 강남 쪽에서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된 문건을 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모 단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유사한 문건이 있었던 거 맞다. 근데 김건희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되느냐? 롤모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그래서 힐러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은밀히 작업이 이루어졌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당시에 계속 나온 얘기가 김건희가 자기 국회의원 된대 자기가 통일대통령 된대 하면서 별별 얘기가 그때 막 다 나왔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따르는 측근 몇몇이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여러 가지 행보나 메시지를 내려고 했었었고 실제 최대 악재가 김건희였는데 이 여자가 미친 줄도 모르고 부부가 나란히 미친 소리를 해대서 실제 이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던 좀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다들 다 미쳤구나. 이 사람 때문에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요거가 없네. 그 JTBC 특집 다큐에서 그 김건희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던 거에 이제 핵심 요즘을 제가 알려드리면 김건희가 폴란드 그때 윤석열이랑 같이 방문했었을 때 슬리퍼 찍찍 끌고 나타나서 국무위원들 앞 집합시켜 놓고는 자기가 막 일장 혼술했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그때 얘기가 됐었었고요. 김건희 쪽에서는 해외 순방 관련 대통령 보고서를 앞으로 2부씩 만들어라. 나한테도 꼭 보내줘야라. 태양이 2개라는 거 모르냐?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까지 했었다라고 한 얘기고요. 실제 총선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광주 출마 얘기도 했었었고 힐러리 클린턴을 롤모델을 삼는다라 얘기했었고 더 중요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기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내용이 바로 어제 JTBC 다큐로 나왔습니다. JTBC가 이제 중앙일보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는데 그래서 어제 나왔던 다큐는 그냥 나온 다큐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이번에 이제 이 특검 하면서 많이들 놀랬던 게 바로 김건희가 남편하고 같이 수장고 들어가가지고 별별 물건들 다 끄집어 갖고 왔었다. 다 가져갔었다. 명성황후 침실도 들어갔었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곤영합에 갔었네 말았었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나. 이배영하고 무슨 짓을 꾸몄던 건가 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로 뭔가 되고 싶었던 건 것 같아요. 난 솔직히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생각해도 황당무계하고 미친 소리잖아요. 누가 김건희 같은 사람을 이 나오면 뽑아주겠다고 어떻게 자기들 그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윤석열 같은 또라이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윤석열보다 훨씬 똑똑하고 내가 훨씬 더 정무 감각이 있고 내가 윤석열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윤석열의 대통령이 나는 설마 국회의원 못하겠어? 내가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뭔가 한 달이 무조건 되는 데서만 나가가지고 하면 내가 안 되겠어? 그러면 난 나중에 대통령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다 미친 소리다. 어떻게 이런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 흘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생각했던 거야. 게다가 그거를 기자들 다 알아듣고 한마디도 안 했어. 게다가 한동훈이 이걸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 다 알았겠지. 근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고 일부러 김건희는 야, 너 그 자리 가가지고 이 선거 총선에 나가면 우리 마누라 이거 한 자리 줘라 공천? 지네끼리 이랬겠지. 근데 그거는 안 주지. 오히려 당무 게시판에다가 지랄 발광들을 해놓지.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그 회계사 근데 말이 앙뚜만한테 얘기를 하지. 내가 문자 보냈는데 그건 익십하고 앉았지. 이러면서 이제 진짜로 난리가 나고 정말 도대체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들은 너무너무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솔직히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인성 부장이 이 사람에게 1년 8개월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인성이 판결을 내릴 게 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바뀌면 또 뭐 그런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단합해가지고 김건희에게 2심 가서 막 집행유예 때려주고. 왜냐면 2심은 내란 재판이 아니어서 이 내란 재판부에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에서 한 건 내란 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배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란 재판부에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네들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 우인성 부장 나는 집행유예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1년 8개월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안 해준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게 다 무죄 나왔는데 왜 집행유예 안 해주죠? 나는 맨 마지막에 선고할 때 집행유예 하는 줄 알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8개월밖에 안 나왔으면 2심에서는 사실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면 김건희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가 진짜 국회의원 안 되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어제 JTBC 방송에서 이제 다큐를 만들었는데 네, 김건희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김건희를 제2의 한국의 힐러리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광주에 출마하도록 추진을 했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와,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너무 놀랐어요. 예.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 유일한 공통점은 남편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김건희의. 예.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오히려 더 많이 사회에도 기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퍼스트레이디 이전부터 변호사기도 하고 아동 권익운동가로 활동도 했고 실제로 본인이 당선된 그 상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의 그 이력은 뭐 커리어가 아니라 알리바이입니다. 허위 학력이라든가 허위 그 경력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정책적 비전이 아니라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뭐 그쪽 전문가였죠. 그렇죠.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 어째서 본인이 이제 힐러리를 모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비호감인데 출마를 하면 비호감을 잠재울 수 있다. 자신 있어 했대요. 라고 하는 게 저는 뭐 힐러리 팬도 아니지만 힐러리를 너무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때 왜 그 소방대원들 데리고 무슨 다리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진. 경찰한테. 그런 것들이 본인이 정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실제로 윤석열보다는 정무적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뒷선에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니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는데 김건희가 못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고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를 김건희 씨가 갔더니 반응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 우리 김건희가 광주에 출마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했더니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됐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김태우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출마를 시켜갖고 폭망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에 모였는데 김건희를 그러면 광주에 한번 했더니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저는 한번 광주에 한번 출마했으면은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나 받는지 그것 또한 정말 완전 현실에 있어서의 그 냉정한 판단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강남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강남이요? 예, 강남 출마를 그러면은 강남은 뭐 따놓은 당사니까 출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잇는 김건희의 행보를 사실은 기획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비상계엄 했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 힐건이 프로젝트 계속 나왔어요. 힐건이? 예. 그래서 윤석열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을 연이어서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대교에서 이거 마음 치고 이렇게 지지하는 거나 아니면은 여러 정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김건희가 주인공이었죠. 윤석열은 요만큼 있고 김건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묘나 경복궁 근정전 갖고 이렇게 하고서는 지시하던 모습 쓰리빠 찍찍 근정전 올라가고 안 찍었나 몰라. 그리고 왕의 의자에 올라가서 내가 저기 광화문까지 백성들이랑 신하가 다 보이는 거를 위에서 보면서 그 왕의 기운을 본인이 뿜뿜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모이자 앞으로는 내가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넥스트 플랜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소문이 아름아름 났었던 거죠. 근데 이게 디올백 논란 때문에 사그러들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올백 논란이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국회의원이 정말 될 수도 있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쪽 강남에 꽂으면 됐겠죠. 예. 근데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어제 그 다큐를 보고 더 이제 속상했던 거는 당시에는 그냥 비판만 하고 혹시나 했던 그런 그 김건희에 대한 뭐 이미지 화보들 촬영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했다는 게 진짜 민생에는 신경 1도 안 쓰고 그렇게 김건희를 어떻게든 한 번 더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영구 독재 하려는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로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김건희 씨의 이 정말 그 욕심은 검찰총장 이전부터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서울의 소리랑 7시간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내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국 우리가 구속시켰잖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열심히 조정해갖고 역할했어.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발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힐건이 프로젝트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 검찰총장 그리고 그 이전부터 김건희의 야심은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V1, V2라고 해서 V2가 김건희를 지칭을 했다가 나중에는 김건희한테 가야 이야기가 된다. 그렇죠. 일이 진행이 된다. 이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모든 청탁 그리고 모든 라인들은 다 김건희한테 가서 그게 다 뇌물로 가고 거기서 김건희한테 얘기하면은 그날 하루 아침에 뚝딱 뭔가 결정이 나고 그러는데 윤석열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통하지도 않고 뭔가 진전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권력의 냄새는 아주 잘 맡습니다. 아니 해외에 방문하는 그 일정에서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국무위원들하고 직원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막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고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가 나타나서 일장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야. 우리랑 함께 이런 걸 하자. 그리고 나중에 나랑도 따로 이 사람들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별로 그 윤석열이 기분 나빠지를 않았던 게 가만히 있었대요. 이번에 재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뭐 김건희 피고인 김건희나 김건희 씨라고 불렀다고 막 그거 가지고 항변을 하고 또 자기가 나중에
자기 그냥 집에 가도 와이프도 없는데 그냥 여기 구속돼 있을 테니까 뭐 선고를 늦게 해달라 이거 되게 진심이 그러니까요. 느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김건희가 V0 역할을 했던 거에 모두 본인조차 윤석열조차 다 동의가 됐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김건희가 윤석열의 그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정말 김건희를 사랑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멘트에서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으니 얼마나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진실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조사받으러.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 국가를 본인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근데 화나는 거는 변론 전략이 먹힌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또 그런 의도가 받아줬어. 없었다. 그래서 예. 1년 8개월을 받았고 저는 불안한 게 나중에 정말 형 약하게 받고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정말 보석으로 풀려나왔고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완전히 예? 지금 차단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출마하는 거 아닌가요? 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렇군요. 예.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금 무죄를 선고를 받았으니까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뭐 그냥 바로 출마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 14개가 여전히 좀 예. 기소돼 있고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2차 종합특검도 있고 그래서 갈 길이 많긴 한데요. 그렇죠. 김건희가 나의 이런 여러 가지의 흑역사를 오히려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출마로서 나는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 극우이기 때문에 일부의 윤 어게인 세력이 또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허경영스럽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당, 뭐 지금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김건희를 국민의힘 출신으로 그렇게 출마를 시킨다면 점점 더 좀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당이 돼가지고 부디 저의 상상이 과도한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그렇죠. 예.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과도하게 상상하신 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 바랍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세요.